저희를 믿어주세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영선 의원이 흘렸던 눈물은 국민 모두가 공평한 기회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외침. 제가 가장 바라는 건요,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서요, 특히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나 정말 대한민국에 살만해,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향한 진심의 정치를 펼쳐가는 박영선 의원의 25시를 함께 해본다. 그래, 박영선은 우리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어. 그리고 최선을 다한 국회의원이었지. 그런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구로동에 위치한 구로구민회관. 오늘은 이곳에서 구로구의 한 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가 열린다.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찾아왔다. 서민과 영세업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이 신용협동조합의 총회는 박영선 의원이 매년 빼놓지 않고 참석하는 일정이다. 이 신협 행사가 정말 마을의 큰 행사예요. 왜냐하면 신협의 조합원님들이 다 구로동 주민이시고, 그리고 이자율이 딴 데보다 높기 때문에 알뜰살뜰 그 서민의 정말 이 피땀 어린 돈이 모이는 곳이고, 또 여기서 이익이 나면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가고, 또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돈이 다 쓰여지거든요, 이익금이. 그래서 저는 이 신협과 같은 서민 금융을 키워야 한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네. 오늘 총회를 여는 지점은 작년 한 해 서울 지역에서 경영평가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수익 역시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것이다. 제30차 조합원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빈 입장부터 있겠습니다. 내빈 입장. 오늘 참석한 조합원들 모두 구로구울 지역 주민이자 평소에 자주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들. 국회의원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서민 경제가 살아야 침체된 내수시장이 살아난다는 희망. 재무부 인가. 네. 박영선 의원은 총회에 올 때마다 그 희망의 온도를 느낀다. 국회의원이신 박영선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길, 우리가 최고가 되는 길, 우리의 꿈을 이루는 길은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연대하고 슬플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협동입니다. 박영선 의원은 서민의 대변인이 되고자 힘써왔다. 조합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법안을 발의했던 것도 그런 마음에서다. 기회를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법안을 그렇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 시대와 함께 반드시 올 것이다. 요즘 박영선 의원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정치는 곧 정의임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목표가 하나 있다.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사법개혁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약 70% 정도가 바라고 있는 일입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또 법원 개혁이라든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에 서로 이제 그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율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사법개혁은 역대 국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문제다. 18대, 19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전반기 때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찰 수준으로 낮게.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사건을 겪으며 국민의 실망감과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서명이 30만 명을 넘기도 했다. 이번 개혁은 지금 이제 그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보루인데 이런 어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저렇게 재판 거래를 했구나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여야 간에 진지한 의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공권력은 특히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도 심혈을 기울이는 문제다. 지난 15일 청와대 회의에서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서둘러달라 요청했다. 법원 개혁의 외침이 온 사회를 뒤덮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의 믿음과 지지가 필요하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 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저는 줄탁동기라는 그 사자성어가 참 맞다. 이번 사건, 이런 어떤 사법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는 어미닭의 그 탁 해주는, 그 알을 깨주는 그 시점이 필요하듯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어떤 어미닭이 돼서 이 국회를 오히려 탁 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또 그러한 국민의 응원, 또 국민의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싶고자 하는 그 희망이 담긴 압박,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박영선 의원은 보도국 기자, 뉴스 앵커로 활동하며 국민에게 익숙한 얼굴이었다. 처음에 정치 입문을 권유받았을 때는 자신감보단 걱정이 앞섰다. 많이 망설였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고요. MBC라는 곳에서 그동안에 국민들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제가 많은 혜택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어떤 제가 받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세상이 좀 잘 사는 곳,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이 됐으면 보람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4년 제17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를 시작으로 정의로운 정치를 하고자 앞장섰다. 제19대 국회 때는 여성 국회의원 최초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네, 갔다 올게요. 네. 어디 가시는? 지금 오늘 제 구로 올 지역구에 초등학교 졸업식이 연달아 4개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좀 바쁜 날이에요. 이 졸업식까지 챙기세요? 졸업식 당연히 가야죠. 왜냐면 우리 구로 지역 꼬마들한테 그 졸업식에 가서 짧지만 그 앞으로 꿈과 그 희망을 그 잃지 말고 매일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그 꼬마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또 꼬마들의 어떤 꿈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네. 박영선 의원이 구로굴 지역에서 3선을 역임한 시간 동안 주민과 쌓은 적은 매우 두텁다. 졸업식처럼 비슷한 시간에 여러 행사가 겹칠 때에도 어느 한 군데를 빼놓지 않고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지역구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몸소 보여준다. 졸업식에 오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갑게 또 맞아주시고 또 축하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처음 구로굴 국회의원을 맡았던 2008년엔 지역의 교육평가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민원도 많이 접수됐다. 똑같이 좋은 거 아닌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박영선 의원은 조바심을 내지 않았다.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교육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다. 이제 중학생이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내가 앞으로 어른이 돼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서 내가 태어난 이 동네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시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 구로구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폭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박영선 의원의 애정어린 관심이 전달됐기에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시간을 정말 가지면 좋은데 이날 박영선 의원이 건넨 축하말도 아이들을 향한 진심. 그 진심은 의정활동의 보람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제가 늘 그렇게 그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식에 와서 제가 해주었던 그 얘기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목길에서 만나면 저 국회의원 아줌마가 책 많이 읽으라 그래서 우리 지금 책 읽고 있는데 우리 사탕 안 사줘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이 추진했던 교육 발전 사업도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영서초등학교 39회 졸업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2년부터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학업상담, 직업체험센터 등을 운영했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처럼 GDP의 6%를 투자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처음에 광노현 교육감님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1년에 다른 곳보다 연 15억에서 뭐 많게는 30억까지 교육 투자가 많았어요. 역시 투자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관심인 것 같아요. 지난 10여 년 동안 박영선 의원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왔다. 그중 기억에 남는 부분을 꼽자면 신도림역 정비 사업이다. 환승지옥의 대명사에서 문화 1번지로 신도림역의 변신은 구로구의 품격을 높이는 혁신이었다. 과거의 신도림역 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지금의 신도림역은 새로운 문화의 중심입니다. 특히 이제 선상 역사를 만들어서 그 선상 역사에 신도림 주민들이 바라는 뭐 아이 돌봄 센터라든가 또 뭐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마련을 했고요. 또 신도림역 광장이 주말이면 완전히 젊은이들의 그 마음속의 열정을 뿜어내는 곳으로 공연장으로 야외 공연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해서 지금은 신도림역 하면은 가보고 싶은 곳 그리고 다른 곳에서 와서 벤치마킹 해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냐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구 수건 사업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다. 박영선 의원은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 지역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밑그림을 그린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도심 한가운데 7만 평이라는 대지에 기차가 잠자는 곳이니까요. 거기가 차량기지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상업용지로 팔아서 아파트만 짓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구로 디지털 단지와 연계를 해서 구로 디지털 단지의 배후 도시로서 구로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구로구는 최근 지역구 전체에 사물 인터넷 통신망을 설치했다. 모든 기기를 센서 하나로 조종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스마트 시티를 향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구로가 펼쳐질 전망이다. 박영선 의원은 그 꿈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해왔다. 수소경제는 수소가 주연료로 사용되는 미래 경제를 뜻한다. 그리고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차가 현재의 교통수단을 대처할 거라 본다. 매연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에너지라 불리는 수소를 눈여겨본 박영선 의원. 동료 의원과 함께 국회 사무처에 수소 충전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2019년 2월 11일 세계 최초로 국회 수소 충전소 설치가 결정됐다.
수소 충전소가 국회에 상징적으로 만들어지면 저는 수소 경제를 굉장히 많이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소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를 하고 지금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고요. 박영선 의원의 수소 법안은 국민의 인식 변화부터 시작한다. 제가 이제 수소 경제 시대와 관련된 법안을 최근에 많이 발의를 했어요. 하나는 수소의 제조, 충전, 저장, 판매, 사용 등의 이 안전한 수소 사회 대비를 위한 수소 안전관리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이 수소, 그럼 수소 폭탄 이렇게 연결돼 갖고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수소가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전 과정에 안전관리 사항을 만들어 지킴으로써 안전한 수소 사회를 대비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수소차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조세 감면 법안도 발의했다. 수소 전기차를 많이 이제 상용화하려면 충전소 설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해요. 그래서 이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해주는 특혜 주는 이 조세 특례 제한법도 발의했고요. 현재 한국이 보유한 수소차 제조 기술은 세계 1위지만 조세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아 보급이 더딘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소차 보급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박영선 의원의 세 번째 수소 법안. 천연가스로부터 수소 제조와 연료 전지 등의 그 연구 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에 수소 산업 관련 근거법을 만들어줌으로써 한국가스공사가 수소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수소 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반면에 대중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에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내용이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나 지역구 외에도 다양한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중 한 곳이 제양군인회로 오늘은 서울특별시 제양군인회 정기총회가 진행된다. 박영선 의원과 제양군인 단체와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과거 미국 특파원 시절 미국이 참전 군인을 대하는 예의와 대우를 보며 대한민국에도 이와 걸맞는 수준의 제양군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있기에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다. 제양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애국이고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일환으로 제18대 국회 때부터 애국복지법을 연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애국심이라는 것은 국가가 힘들 때 얼만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선배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국가가 힘들 때 목숨 바쳐서 헌신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늘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베테랑 없이 대한민국은 없다. 그리고 제한군인 없이 대한민국의 오늘이 없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이 말하는 정의도 결국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기총회가 끝나고 국회로 돌아가던 중 박영선 의원을 찾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구 체육단체 시무식에 참석하고자 급히 발길을 돌렸다. 도착한 곳은 구로구 중심을 가로지르는 안양천 둔치. 안녕하셨어요. 배가 좀 일찍 왔어요. 네, 아이고 너무 아니에요. 오늘 또 새해라서 신나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정을 나눈 주민들. 얼굴만 봐도 즐거운 사이다. 여기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부의장님, 김철수 의원님, 강인홍 시의원님, 이호대 시의원님, 그다음에 여기 전체 족구회 회장님, 네 여기 STC 회원님, 그다음에 여기 노경수 의원님, 여기 총무님, 네 총무님. 구로구 주민의 쉼터가 되어주던 안양천은 이제 생태 공간으로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 그 타이머 조정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박영선 의원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생활체육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레저, 그리고 건전한 삶,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배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구청장님한테 이 안양천 그 뚝방길 언덕을 라벤더 숲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올해 라벤더를 심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이면 구로에 오면 라벤더 향기와 라벤더 숲이 이어지는 안양천을 따라 걷는 꽃길이 조성됩니다. 꼭 오세요. 네. 박영선 의원의 기억의 창고엔 지나간 일들이 어제처럼 생생히 기록돼 있다. 구로의 가치를 2배로 높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박영선 의원. 구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듬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늘 배우고 인내하며 한 발 더 다가갔고 아팠던 시간만큼 진실된 마음으로 얼굴을 마주했다. 앞으로도 박영선 의원은 늘 구로구 주민과 함께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을 것이다. 저는 구로 주민들에게요, 늘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2008년도에 구로에 갔을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떨어지고 서울에 국회의원 7명 당선되던 정말 찬바람 쌩쌩 부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믿고 뽑아주셨잖아요. 그때 저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BBK의 진실, 다하스의 진실, 이것이 저는 밝혀졌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11년 동안 거짓말을 했던 것도 밝혀낼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구로의 주민들이 저를 뽑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그 민심의 힘으로 오늘도 박영선 의원은 정의의 촛불을 밝히고 있다. 슬플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라벤더 향기와 라벤더 숲이 이어지는 안양천을 따라 걷는 꽃길이 조성됩니다. 꼭 오세요.